네, 이제야 주식시장이 날씨처럼 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워드 오늘 통해서 또 장 정리해봐야 되겠죠?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요, 정말 껑충껑충 뛰어오릅니다. 1820, 40, 70, 90. 오늘 장중에 터치됐던 지수였는데요. 앞으로 추가 상승 얼마까지 가능할지 정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여기에 기관 투자자까지 어마어마한 규모의 매수 물량을 자랑하면서 시장에 유입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닥터브랜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해 볼 것은 물론 시장 상황도 물론이지만 이 부분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조선주. 이거 먼저 시작해 볼까요? 한글과 컴퓨터 오늘 장중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실적 수치부터 확인해 볼게요. 2분기 영업이익이 7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7.1% 늘어난 수치였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168억 원. 분기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리고 상반기를 놓고 보더라도 역대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주가가 나흘 연속으로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너무 과한 상승은 아닌지 이거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마감 가격은 이러합니다. 보시죠. 한글과 컴퓨터 장중에는 11,000원 선까지 치솟기도 했고요. 7.46% 오른 채로 1,800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거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실적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오늘 나온 실적 부분들 더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가 2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역시 자동차 잘 나가니까요. 자동차 부품주 그중에서도 한국타이어 실적 좋았습니다. 매출액 18.5% 1년 전에 비해서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12%나 급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보죠. 녹십자입니다. 자, 2분기 실적 나왔죠? 매출액이 9.6% 뛰어 올랐고요. 영업이익 162억 원 기록하면서 10.3% 올랐습니다. LGU+도 확인해 볼게요. LGU+의 성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이 95%나 가까이 급감을 했어요. 또 320억 원 정도의 단기 순손실 기록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U+의 주가 한번 보시죠. 오늘 마감 가격이 5% 가까운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는 2% 올랐는데 오늘은 5% 가까운 급등.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LIG 손해보험도 실적을 내놨습니다. 7,520억 원, 1년 전보다 매출인 20% 이상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328억 원, 12.2%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삼성화재도 실적을 내놨죠? 매출액 확인합니다. 1조 4,126억 원, 영업이익 1,052억 원으로 영업이익 부분이 7.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앞서서 한글과 컴퓨터 실적 점검하면서 또 하나 조선주 집중적으로 봐드리겠다라고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증권사의 시각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조선주들이 완전 많이 오르는 모습이더라고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엄경아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조선주들 시장이 좋아도 나빠도 계속해서 밀려났던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시장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오늘 조선업 자체적으로 산업 뉴스가 특별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냥 유럽 시장에 대한 우려를 좀 반영해서 하락했던 부분들 중에서 낙폭 과대인 섹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뿐만 아니라 해운주들도 이와 같은 시각에서 오늘 상승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곧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또 한 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기대 안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추세적으로 반등 추세를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산업에 있어서 펀더멘털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생기냐 안 생기냐를 봐야 되는데 금융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늘어나던가 아니면은 해운업체들이 정말로 영업을 잘해서 그 선박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던가 이제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금융시장 유동성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해운업체들이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느냐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와 같은 상황은 좀 단기간 내에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 해운업체들이 비수기에 진입한 이후에 움직이는 그런 지표들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에 나오는 지표로는
좀 투자 지표로 삼을 만한 부분이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시각이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들려요. 그러면 연구위원님,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조선주를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 그러면 조금 반등이 나올 때를 이용해서 일단은 빠지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까?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예, 저희는 뭐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신영증권 엄경화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조선주에 대한 시각은 아직까지도 그리 긍정적이진 않네요. 유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지표, 정확한 수치 이런 것들 확인되기 전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상황 흐름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리 옮겨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평가 이분은 어떻게 내리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TN 상상클럽 한결사단 진용준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랜만에 또 이렇게나 지수가 또 뛰어오르니까요. 또 어쩔 네. 줄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렇게 기다리던 웨인이 벌써 돌아온 지가 3일이 됐습니다. 3일째 집 나갔다 돌아왔는데 자리에 있으니까요. 이제는 돌아온 건가 정말로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예. 웨인의 순매수 규모가 좀 많이 컸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7월, 그러니까 월간 단위로 사자세, 팔자세를 비교를 했을 때 월간 단위에서 3월 이후로 웨인이 돌아온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제 연속 3일 순매수가 들어온 양으로 이게 가장 결정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어떤 월간 단위 순매수에서 사자세로 좀 전환되는 이런 흐름들 볼 수 있었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이 FOMC 22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유로존 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완화된 분위기 느낄 수 있겠는데요. 그 덕분에 그동안 뭐 어느 정도 눌림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지수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전기, 전자, 자동차 또는 석유화학 그리고 조선주까지들도 오늘 시총상위 상위권일수록 더 크게 상승하는 상당히 좀 흥미진진한 흐름들도 이어졌었고요. 또 이제 월간 단위로 이제 사자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월 말에 너무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도 분분한 상태입니다. 오늘 장중에 코스피가 1890선까지 잠깐 치솟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900선 돌파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참 컸었는데 이제는 좀 냉정해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1900선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혹시 저항을 받지는 않을지 이거 좀 걱정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불과 뭐 얼마 전에도 그 1900선을 갔다가 내려온 적이 또 있고요. 예. 또 이제 1900선 넘어서 꾸준히 갈 거라는 보장이 아직까지는 많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전에도 이미 유로존 위기가 끝나기 전에 단기 반등만으로도 1900선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이야기 좀 많이 드렸었죠. 그리고 진정한 추세적 상승은 1900선을 넘어서 조금 더 위에서 느껴봐야 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이 반등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확신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그 외인 매수세에 대한 어떤 근거, 우리나라가 정말로 너무 매력적이라서 또는 이전처럼 뭐 유동성이 이제 너무 풍부해서 꾸준하게 돈을 쓸 구석으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삼았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오늘 석연찮은 구석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왜 어떤 부분요? 네, 일단 외인들 매수세가 집중됐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은요. 예. CS 창구에서 오늘 매수세가 상당히 대단했어요. 근데 CS 창구에서 주로 공매도를 상당히 많이 해왔는데 예. 이 100만 주 이상의 어떤 이런 공매도 물량이 있었는데 오늘 10만 주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쇼커버링 물량으로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 오늘 외인도 많이 샀지만 외인만 많이 산 게 아니라 기관도 많이 샀어요.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월말에 이제 또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핑계를 대자면은 단기간에 하루 이틀 만에 이 동반 순매수 물론 뭐
나쁠 건 없습니다. 반갑고 좋긴 합니다만 이게 지속될 거라고 확신을 갖기에는 아직까지는 최소한 한 며칠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슛 커버링 물량은 어느 정도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그런 분석은 좀 어려운 건가요? 대략적으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약 8월 2일이나 예. 뭐 8월 초순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번 주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다음 주까지 이어지기는 아직 좀 예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증권가에서 장중에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분분했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어느 것도 사실 뭐 바로 이거야 하고 마음에 와닿는 것은 사실 많지 않고요. 일단 정말 오랜만에 와서 반갑긴 반갑지만은 확신을 갖기는 아직 어렵다가 이제 중론이 되겠습니다. 예. 지수 하락을 대비한 공매도 물량이 우리 시장을 흔들었던 것이 엊그제인데 이제는 뭐 지수를 올리고는 있지만 그 물량 자체가 숏 커버링을 위한 물량임을 또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IT, 뭐 자동차 이런 네. 쪽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상승세도 꾸준히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그 숏커버링이라는 게 이제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유난히 몇몇 종목들, 업종들에 집중이 좀 돼 있었죠. IT죠. 특히 뭐 LG 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그동안 얘기 상당히 많았었고 SK 하이닉스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오늘 유난히 더 많이 상승했으니까 이런 의견들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외인 매수세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월 초 이후까지 예를 들어 뭐 중순까지 지속될 경우 두 번째 주까지 지속될 경우에는 일단은 외인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간 종목들을 먼저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급반등세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정말로 또 모르는 일이니까요. V자 반등은 어렵다라고 다들 말은 하지만 V자 반등이란 말이 있는 이유는 이따금 하니까 또 그런 말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관련 업종들을 먼저 본다면 역시 IT 전자, 그 중에서도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또는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먼저 눈이 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올라가도 또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이게 올라가니까 또 뭘 사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 시즌에서 주식을 사야 하는 게 맞기는 할 겁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주식을 산다는 게 내가 지금 주식을 아직 안 갖고 있어서 현금을 갖고 있는 주식을 산다. 그러면 뭐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예. 근데 이미 주식을 충분히 사놨는데 더 사야 되느냐? 지금 더 살려면은 없는 돈을 또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뭐 흔히들 쓰시는 무슨 론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서 남의 돈 빌려와서 하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1900선을 그래도 좀 어려운 선으로 천장으로 보고 있는 머리 위에 뭔가 돌을 얹은 듯한 이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공격적인 매수세는 좀 자제를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매매에 나서겠다 한다면 업종을 봤을 때는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까? 당연히 뭐 전기전자 쪽이 매력도에 비해서 많이 늘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즘에 뭐 여전히 그 강세지만 제가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그 중국 관련 수혜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수라고 해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도 관심을 갖지만은 사실 경기와 전혀 좀 이제 동떨어진 지수와 동떨어진 움직임에서 주식의 매력으로도 지금 경기 방어주들을 자주 언급드리게 되거든요. 통신주들도 그런 식으로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매력적인 것들은 역시 기본적으로 전기전자 그리고 금융주를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볼 수 있는 게 늘 말씀드리던 그 뭐 화장품 관련주나 아니면은 뭐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 무스테 임플란트라든지 중국에서 어떤 해외 매출 비중을 늘려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죠. 자, 앞서서 엄경화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눴던 조선주에 대한 시각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그 엄 연구원께서는 그렇게 추세적인 상승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 약간은 조선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사실 언급도 조금은 자제하시는 그런 심리도 조금 엿보였고요. 대표님께서는 조선업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을 한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나름의 판단을 제시를 하게 된다면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래 이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도 좋습니다라는 의견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냉정하게 좀 전제를 해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조선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주 정말 세계 속에서 빛날 유일한 업종이라고 좀 많이 생각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업황에 대해서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이 유동성 문제로 이제 현대차 지분을 팔면서 이 문제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한 번 더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린 바 네,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견조하다. 뭐 해외의 경쟁사들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몇 없는 수주까지 싹쓸이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보면 수주가 공백 상태거든요. 이 지금 2분기까지 꺾여왔던 이 실적이 최악의 상황이다. 3분기부터는 나아질 거다. 또 유로존 리스크만 진정된다면은 앞으로 어떤 조선주들의 수주 모멘텀도 되살아날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을 뿐이지 아직 그런 모멘텀 뭐 신호가 발생한 것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정말로 아주 짧은 반나절 하루 단타야 뭐 어차피 아무 종목이나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조선주의 진짜 매력인 추세적인 상승 몇 분기 연속으로 상승하는 이런 것을 맛보려면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중장기적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본다면 지금 가격이 절대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까지를 봤을 때 다음 주나 아니면 내일 또는 모레까지 현재 가격보다 다만 1%라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면 지금 뭐 긍정적이다 사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조금은 더 조정받을 걸 염두에 두고 지금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필코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은 내년 내후년까지의 의견이라는 거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앞서서 키워드를 통해서 한글과 컴퓨터 이 키워드를 저희가 또 꼽아서 전략 세워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함께 볼게요. 오늘 마감 가격은요, 1,800원이었습니다. 7% 이상의 급등으로 한글 컴퓨터 호조세를 보인 그 실적 덕분에 이렇게나 올랐습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인데 사상 최대 실적이긴 한데 이거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하다면은 평가가 과하다는 말씀이실까요? 주가 상승 말입니다. 아, 예. 실제로 늘어난 그 실적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어떤 증가폭이 지금 뭐 두 자릿수도 아니고 한 자릿수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하반기에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쪽 경영진의 얘기입니다. 뭐 평가로도 긍정적으로는 얘기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유난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경영진들의 자체적인 평가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 자신감 이런 것들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한글과 컴퓨터 오늘 상승분을 단순히 그냥 기술적인 분석으로 본다면은 오늘 장 중에 9% 가까이 이렇게 장 중에만 9.45%가 상승했었습니다. 11,000원까지 정확히 찍고 내려왔었는데 이 11,000원이라는 자리는 벌써 한 2달간 고생을 하면서 이탈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자리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해서 오늘 끝나줬다면은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중단까지만 짚어놓고선 오히려 윗꼬리를 살짝 달고 끝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 긴장감이 감도는 자리를 볼 수 있겠고요. 또 행여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몇 주짜리 이렇게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이 이 장기적인 하락세 벌써 3월부터 시작됐던 이 하락세를 이번 기회에 추세를 돌릴 만한 모멘텀이 되느냐 사실 그 정도의 실적 서프라이즈는 아니라고 지금 많이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오늘 상승한 거는 사실 상당히 인상적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 상승분을 찍어놓고선 하락한 적도 지금 이미 수차례 있었고요. 또 이제 위로 추세 이탈을 도전하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12,000원 이상은 올라가줘야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상승세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뭐 한글과 컴퓨터가 실적을 내놓고요. 뭐 이외 종목들도 뭐 그 실적 피크 기간은 사실 지나긴 했지만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아니면 뭐 지금 발표된 기업이라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나 뭐 업체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뭐 좋아서 피크를 찍었던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창 분위기 좋았던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몇 종목 있죠. 뭐 풍산이나 삼성전기, 골프전 이런 것들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은 종목 중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국카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LNG 관련 사업을 꾸준히 수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매출에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반영될 경우에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임박했죠, 이제. 그리고 SK네트워크스도 SK증권 지분 매각이 이게 아직 어떤 도움이 안 되고 있고요. 실적이 크게 기여가 안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패션 부분에 있어서의 수익성 개선도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구석이 계속 있겠습니다. 현재 2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실적 기여도가 있는 사업 부분이나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꾸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3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다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효성도 있습니다. 이 효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젊은 투자자들보다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기업이긴 합니다. 상당히 뭐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꺼번에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사업 중에서 유난히 중공업에 대한 어떤 영업 적자 폭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스판덱스와 관련된 이런 어떤 소재 산업에서 수익성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 글로벌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들 있겠죠. 확인해 보고요. 내일을 위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